부동산 사도 안 사도 문제. 왜냐면요. 부동산이라는 거, 특히나 주택에 관련된 거는 길거리에서 내가 텐트 치고 살 수는 없잖아요. 네, 노숙을 할 수는 없으니까 전세든 월세든 또는 자가든 그게 은행집이든 간에 뭐 국가집이든 간에 집이 필요한데 그거를 언제 살지가 늘 문제잖아요. 늘. 언제 살 거냐. 안 살 건 아닌데 언제 어떻게 살 거냐가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주택이 올라가고 있을 때 살 거냐, 떨어지고 있을 때 살 거냐. 결국은 사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전세 월세로 거꾸로 가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크게 가계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는 한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아서 전월세로 넘어간다라는 거는 사실 많이 없으실 걸로 예상을 하고 집이 하나가 있으면 그걸 어떻게든지 두 개로 만들려고 하거나 또는 뭐 상가나 월세화를 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들 투자 수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무주택이신 분들이 고민이 많을 거고 1주택이신 분들이 고민이 많을 거예요. 갈아타고 싶은데 집은 안 팔리고 그렇다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도 원하는 입지로는 잘 못 가겠고 대출도 잘 안 나오고 여러 가지 등등등. 그래서 사도 안 사도 문제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안 사도라는 거에 무게를 두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요거를 주제를 한번 마련해 봤습니다. 자, 올해도 분양가 또 오른다. 기본형 건축비 2.6%가 상승을 합니다. 기본형 건축비라는 거는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에서 대충 평당 니네가 요 정도인데 요거에서 얼마 이상 받지 마 라는 건데 그게 2.6%가 상승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안중거 휴먼빌이 그거 이하로 분양하는 건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왜냐하면 늘 평택은 오늘이 제일 싸다라는 말 제가 이제 거의 입버릇처럼 귀에 못이 박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이 제일 싼 게 건축을 새로 하는 아파트는 무조건 비싸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보다 더 비쌉니다. 지금 푸르지오 엘리아츠 5억 6천이잖아요. 다 해서. 이제는 그거보다 다 비싸질 거예요. 기본이 6억대 아파트가 나온다니까요. 머지않아. 아닐 것 같습니까? 머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분양을 하든 이 기본 건축비라는 게 상승했고 이 뒤에 기사들을 쭉 더 볼 건데 지금 가만히 팔짱 끼고 뭐 지금 기다리고 있는 뭐 이런 것들 그런 시장이 안 올 확률이 높아요. 하락하는 시장이. 자, 보면 철근, 전선 등 자재값 인상 영향, 공시가 현실화의 택지비도 상승했다라고 하죠. 뭐 이 모든 것들 한번 보죠. 다음 달 1일자로 다음 달이면 3월 1일입니다. 기본형 건축비 인상을 고시한다. 관계부처에서 국토부랑 3.3제곱미터당 687만 9천 원인 기본형 건축비가 뭐 층수, 전용 면적 뭐 이런 거 나와 있고요. 다음 달부터 700만 6천 원으로 2.6%가 오릅니다. 이게 다음 달이고요. 이게 더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분양가를 매기는 주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는 700만 6천 원 이하로 3.3제곱미터당 700만 6천 원 이하로는 못 짓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거든요. 이거보다 더 싸게 지을 수가 없어요. 여건 자체가. 그럼 무조건 지금보다 더 비쌀 수밖에 없단 말이죠.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토지비 그리고 인건비, 자재비 이런 거 다 또 올라가고 건축사의 마케팅비, 뭐 마진, 뭐 이런 것들 등등 그리고 금융 비용 등등등 따져야 되니까 요게 이제 보면은요. 땡땡 정부 출범 후 기본형 건축비는 2020년 상반기를 제외하고 매 반기, 반기, 중요한 거예요. 매 반기 상승, 출범 이후 12%가 상승했어요. 그러니까는 분양가 자체가 분양가 상한제를 걸어놨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비용이 올라가다 보니 분양가 자체가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던 겁니다. 근데 이게 앞으로는 더 심각해진다는 거죠. 자, 기본형 건축비를 올린 건 건자재 가격 상승 영향이 가장 크고 분양가 기준이 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오르면서 청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분양가가 부담이 더 커지게 됐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해도 원가가 높아지면서 분양가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죠. 따르면 지난달 서울 지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3,162만 원이었답니다.
서울이 한 평에 3,100만 원이었던 거예요. 1년 전 2,800만 원보다 11.8%가 올랐대요. 그러면은 1년 전에 샀으면 집을 11.8% 싸게 사는 거네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청약에 들어갔던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물가 상승률까지 그리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온전히 가져갔던 거죠. 그러니까는 제가 늘 또 말씀드리지만 자 주택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주택이 있는데 부채를 처음에는 50% 대출 잘 안 나왔을 때 50% 부채에 50% 내 돈이었다고 치죠. 요 아파트가 뭐 10개에서 6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3억 들어갔잖아요. 요게 1년 지났더니 10%가 올랐대요. 예, 10%가 올랐어요. 집의 크기는 똑같은데 예, 부채가 줄어드는 효과가 생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요게 당초에는 집값의 50%였는데 요게 10%니까 대략 7억이라고 하겠습니다. 집값이 7억 된 거예요. 1년 만에. 그러면은 내 돈은 똑같이 3억이 들어갔는데 부채는 똑같이 3억인데 1억이 차액이 생긴 거죠. 그 부채가 줄어든 효과가 있다. 이걸 팔아도 나는 1억이 남는다라는 계산. 물론 더 뛰었죠. 6억에 분양받은 집이 지금 거의 8억, 9억 정도 하니까 단순 계산한 겁니다. 그래서 집은 사놓는 게 부동산 하락기가 온다 한도 그걸 버텨내면 왜냐하면 어차피 내가 하락기가 와도 전세 월세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전세를 살면 하락기 또 어떻게 되죠? 전세금 날아가는 수가 생기죠. 내 집은 그나마 남아 있어요. 월세를 살면 어떻게 되죠? 매달 나가야 되는 돈이 있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요. 매달 월세를 내는 돈하고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집을 사가지고 원리금을 상환하는 돈하고 계산해 봤을 때 어떤 게 이득인지 따져봐야 되잖아요. 전세는 보증보험 가입에다가 모든 폭탄을 내가 안고 가는 임차인이 안고 가는 구조입니다. 집주인이 안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집주인은 그냥 나 못 줘 하면 집이 날아가는 것 뿐이거든요. 물론 뭐 그분들이 그 집이 하나겠냐마는 그런 것 등등등. 자 여기 보면 35년 만에 자재값 동시 폭등. 여기가 이제 폭등이 포인트입니다. 이게 처음이랍니다. 35년 만에. 요게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도 한 몫을 했죠. 건설 현장이 셧다운되나 해가지고 1년 새 50% 이상 요게 이제 골조 공사에 들어가는 철물, 각재 합판 등등. 레미콘도 내달부터 25% 인상, 보험 성수기 들어서면서 각종 수급 문제 동시에 불거질 수도 이렇게 나와요. 요게 우크라이나 터지기 전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코로나19 장기화의 글로벌 공급망 붕괴, 인플레이션,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해가지고 여기 시멘트, 알루미늄 등 건설자재 가격이 동시다발적으로 오르고 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를 짓는 비용, 인건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 모든 비용이 올라가고 있는 이 상태에서 주택 가격, 기존 주택 가격이 떨어지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자, 기본 주택, 예를 들어 지금 6억 정도 하는 소수아파트 정도 이런 데에서 6억 정도 하는 집이 5억이 됐다고 쳐봐요. 아무도 분양을 안 한다니까. 집은 필요해요. 평택에 인구도 늘어나고 있고. 근데 건설사가 기존 집이 6억짜리가 떨어져가지고 5억이 됐는데 새로 분양하는 게 6억이야. 기본이. 은행 이자 뭐 이런 거 다 해서 6억이라고 쳐요. 그럼 누가 그걸 분양받아요? 그죠? 집이 값이 떨어지고 있는데.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끔 조치를 취하겠죠. 요거 보면 이제 급등하는 건설자재 가격, 철근값 70만 원이었 톤당 99만 원으로 오르고 시멘트값 오르고 알루미늄값 오르고 뭐 내장재 다 올랐어요. 그리고 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업계 반응이 철근 콘크리트 협회에서 건설사에 3월까지 20% 계약 금액 인상 요구, 불응시 단체 행동, 3월부터 건설 현장 셧다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아마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연단이나 완공 때까지 뭐 등등 계약 조건이 여러 가지겠지만 보통은 철근, 레미콘 뭐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선 주문에다가 선 계약까지 다 해놓거든요. 근데 중간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요, 건설사들에서는 마진이 줄어들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분양하는 것들은 이런 변동폭까지 다 감안해서 분양가를 올릴 겁니다. 자, 레미콘도 이제 25% 인상을 공문으로 발송했고 철근값도 오르고. 요런 일련의 과정들. 그래서 동시다발적 자재값 상승이 35년 만에 처음이다. 단가 인상을 재차 요구한다. 13년 만에 처음으로 톤당 가격이 올랐다. 철근가. 우크라이나 사태로 알루미늄 가격이 지금 급등하고 있다. 세계 2위의 알루미늄 생산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할 경우에 뭐 했다. 경우죠. 근데 이미 들어갔어요.
이거 이제 막 편집하고 있을 때 이미 우크라이나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지, 폭등하고 있는 거죠. 이런 알루미늄만 올라가면 다행이잖아요. 근데 반도체 소재 값도 올라갈 거고요, 앞으로. 그리고 원유 가격이 올라가면 건설에 들어가는 장비에 하는 장비 비용도 다 올라가고요. 일단 원유가 올라가면 모든 게 다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뭐 거의 대부분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부터 해가지고 모든 게 다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현재 원자재난은 전혀 일상적이지 않으면 심각한 수준이다. 이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 여기도 보면은 공사 중단 리스크가 커지는 것은 물론 앞으로 예정된 신규 계약, 나아가 주택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압력이 크기 때문에 주택 건설 원가가 올라가고 결국 국토부교통부가 발표하는 표준 건축비 산정 기준도 반영이 돼 분양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 정부가 분양가 억제를 위해 원자재 가격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일선 시행사들이 공급이 어려움을 겪어 공급 축소로 이어질 것이다. 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 주택이 이렇게 6억짜리 집이 있는데 부채를 끼고 6억짜리 집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1년 만에 이게 가만히 있었는데 부채는 그대로고 집값이 올라서 7억이 됐더라. 7억이 됐더라. 근데 보니까 옆에 요거보다 새 건물인데 7억의 분양을 때리면 선택을 할 거냐 말 거냐. 요걸 안 했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7억 2천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7억 3천, 막 5천 이렇게 지금 올라간단 말이죠. 그럼 기존 주택 가격은 가만히 있나? 거꾸로 가나? 더군다나 분양이 했는데 잘 안 됐어. 그러면은 건설사들도 마냥 돈도 안 되는 걸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안 짓겠네? 그럼 기존 주택 가격은 가만히 있나?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지금 이런 상황들이 평택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일어날 거고요. 그게 결코 기존 주택 가격을 하락하는 쪽에 무게를 두시면은 안 된다. 그리고 기존에 주택이 없었던 무주택자분들은 안타깝지만 지금 가격이 역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높은 가격인 건 맞는데 이거보다 더 싸지긴 어려운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왜냐면은 정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높아지는 물가를 어떻게든지 억제하려고 금리를 인상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와중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그게 아마도 뒤로 밀릴 것 같아요. 뒤로 밀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화폐 가치 하락, 뭐 고용 불안정, 뭐 이런 거 등등이 맞물리는 것들을 우리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